안녕하세요.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2회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 17번부터 26번까지 한국사회 2의 기본과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7번 한국의 주거문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거와 달리 요즘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다. 2.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 3. 은퇴한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경우도 있다. 4. 최근에는 원룸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자, 한국의 주거문화 하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과 관련된 문화의 변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과거와 달리 요즘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다. 자, 요즘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다. 그럼 많다 그런 얘기죠. 대부분 하면 90% 이상을 말하니까요. 어때요? 맞나요? 틀렸죠. 요즘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독주택에 많이 살았는데요.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2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 선호하다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것을 더 좋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맞죠. 자, 그다음 3번 볼까요? 은퇴한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경우도 있다. 은퇴라고 하면 나이가 많아서 하던 일이나 사회활동을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60세가 되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요. 그럴 때 은퇴, 뭐 정년 퇴직 이렇게 말하죠. 전원주택은 전원주택은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자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지은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산이 있거나 강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은퇴한 후에 시골로 내려가서 산이 있는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4번 최근에는 원룸하면 방 하나짜리 집을 말하고요. 소형주택은 작은 집을 말합니다. 원룸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 수요가 늘고 있다 맞죠?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원룸이나 소형주택에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감기에 걸렸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나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이다. 예방접종이나 각종 질병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병원보다 진료비가 싸다는 장점이 있다. 자, 한국의 이제 의료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감기에 걸렸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등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가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감기라던가 뭐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런 좀 심각하지 않은 가벼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디에 갑니까? 동네 의원에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내과 또는 뭐 이비인후과 이런 동네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가의 답은 동네 의원이 되겠고요. 자, 나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 여기에 가면 예방접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질병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진료비가 싸다는 장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보건소죠, 보건소. 그래서 동네 의원 보건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의료기관으로는 종합병원이 있는데요. 종합병원은 병이 심각한 경우에 갑니다.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이 질병 같은 경우는 가볍지 않고 좀 더 많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종합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은 병이 심각할 때 가는 곳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기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보기.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다. 기초 문해교육, 학력 보완교육, 직업 능력교육 등이 있다.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1. 평생교육, 2. 고등교육, 3. 중등교육, 4. 학원교육. 자, 나이나 상황에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나이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공부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에 따라 공부하는 건 대학교까지 보면 나이에 맞춰서 공부를 하죠. 근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내가 뭐 직장을 다니다가 필요한 공부가 있어요. 또는 내가 뭐 취미 활동이나 여러 가지로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럴 때 공부하는 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9번의 1번 평생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중등교육하면 한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중등교육이라고 하고요. 고등교육하면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평생교육이 되겠습니다. 20번 한국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약 90%에 달한다. 2. 한국에서는 교육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 인식된다. 3.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에 해당되므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4. 한국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자, 한국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 답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이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 방법으로 인식된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이제 상승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90%가 아니고 약 70% 정도입니다. 자, 3번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므로 의무교육이 아니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렇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서 총 9년이 의무교육 기간입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4번 한국은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등록금은 비싸지만 그래도 대학 진학률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한국의 식사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어도 된다. 니은 식사할 때는 윗사람이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디귿 식사할 때는 큰 소리를 내며 먹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리을 기침이 날 때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입을 가리고 해야 한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면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어도 된다 했는데 그러면 틀리죠. 한국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니은 식사할 때는 윗사람이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맞죠? 윗사람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 아랫사람도 식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식사할 때는 큰 소리를 내며 먹고 대화를 많이 한다. 그렇지 않죠. 식사할 때는 가급적 가능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또 먹을 때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을. 기침이 날 때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입을 가리고 해야 된다. 입을 막다 안 보이게 가리고 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식사 예절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2번 한국인이 중시하는 연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지연이란 같은 학교 출신으로 맺어진 인연을 말한다. 니은, 학연이란 같은 고향이나 출신 지역으로 맺어진 인연을 말한다. 디귿, 혈연이란 가족이나 친족 관계 등 핏줄로 맺어진 인연을 말한다. 리을, 한국인이 연고를 중시하는 것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자,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데요. 기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연이란 같은 학교 출신으로 맺어진 인연을 말한다. 그렇지 않죠. 지연하면 고향이 같은 사람, 출신 지역이 같은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지연하면 니은에 나오는 같은 고향이나 출신 지역으로 맺어진 인연을 말합니다. 같은 학교 출신으로 맺어진 인연을 학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니은 기억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지연의 대표적인 예로는 같은 고향 사람들의 모임 향후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회가 지연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학연의 대표적인 예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 동문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귿, 혈연이란 가족이나 친족 관계 등 핏줄로 맺어진 인연을 말한다. 이게 맞습니다. 혈연하면 같은 가족, 같은 성씨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혈연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요. 한국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혈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하면 일대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녀들, 아들, 딸, 자녀, 손자, 손녀들까지 이제 이름이 쭉 다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려주고 또 이제 조상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있는 문화입니다. 자, 리을. 한국인이 연고를 중시하는 것은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리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같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동문회, 우리 향후회, 우리 가족 이렇게 해서 지연, 학연, 혈연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한국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로 모든 국민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2. 개신교는 19세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들어왔고 학교, 병원을 많이 설립했다. 3. 불교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로 제사가 대표적인 의식이다. 4. 유교는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로 삼국시대에 들어와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다. 자,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다. 여기까지 맞았죠. 모든 국민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한국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43.9%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절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번 개신교는 19세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들어왔고
학교 병원을 많이 설립하였다. 설립하다는 만들다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19세기에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고 뭐 종교 활동도 했지만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3번 불교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로 제사가 대표적이다. 자, 제사가 대표적인 종교는 유교이죠. 유교가 한국인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입니다. 뭐 예절을 중요시하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돼요. 이런 것들이 유교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다. 이건 불교죠. 그래서 3번, 4번이 서로 바뀌었는데요. 불교가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이고, 삼국시대에 들어왔고, 그리고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다. 불교 문화유산 보면 절이라던가, 또는 탑, 불상,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삼권 분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갖는 것이다. 2.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른 기관들을 견제한다. 4. 한국은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 세 기관으로 나누어 놓았다. 자, 삼권 분립하면요. 국가 권력을 세 개로 나누어 놓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세 개로 나누어 놓아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놓았죠. 한국의 입법부는 국회죠. 국회이고 행정부는 또 정부라고도 하죠. 사법부는 법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이 나누어 갖는 것이다. 맞죠? 세 개로 나누었고요. 자,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많습니다. 만약에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나 기관이 그 국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개인이나 기관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세 개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3번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른 기관들을 견제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죠. 행정부에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걸 잘못할 때 입법부나 사법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른 기관을 견제한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4번 한국은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의 세 기관에 나누었다. 맞죠? 입법부는 국회, 행정부는 정부, 사법부는 법원에서 이렇게 세 개 기관에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2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한국의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직접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자신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니은, 보통선거는 성별, 재산, 학력, 권력, 종교 등 조건에 관계없이 한 표씩 투표하는 것이다. 디귿, 비밀선거는 투표한 사람이 어느 후보나 정당을 선택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리을, 평등선거는 국민으로서 만 18세가 되면 성별, 재산, 학력, 권력, 종교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옳은 것을 2개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직접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자신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나의 선거권을 다른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은 보시면
한 표씩 투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표씩, 두 표가 아니라 모두 한 표씩. 이건 보통 선거가 아니고 뭐예요? 똑같이 한 표,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 평등선거고요. 자, 디귿, 비밀선거는 투표한 사람이 어느 후보나 정당을 선택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맞죠? 비밀선거.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찍었는지, 어느 정당을 찍었는지 비밀로 하는 거죠. 자, 리얼 보시면 국민으로서 18세, 만 18세가 되면 성별, 재산, 학력, 권력, 종교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한다. 대한민국 국민,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보통 투표할 수 있어요. 이걸 평등선거라고 하지 않고 보통선거라고 합니다. 보통선거.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26번, 보기는 한국의 수출 상품들이다. 이를 연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보기, 가, 기계, 배, 철강, 나, 옷, 신발, 가방, 가발, 다, 반도체, 휴대폰, 신소재, 라,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자, 다가 먼저일까요? 나가 먼저일까요? 다는 반도체, 휴대폰, 신소재, 나는 옷, 신발, 가방, 가발. 뭐가 만들기가 쉬워요? 옷이나 신발, 가방, 가발, 가짜 머리 이런 것들이 쉽죠. 그래서 나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나는 1950년대, 60년대에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에 만들어서 수출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기계, 배, 철강 제품을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의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을 수출했는데요. 이게 1980년대부터 수출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다시 써볼게요. 1980년대에 많이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보면 반도체, 휴대폰, 신소재를 수출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드라마라든지 한류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노래, 한국 노래, K-팝 같은 것들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드라마, 노래의 문화 콘텐츠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찾아보면 이제 만들기 쉬운 옷이나 신발, 가방, 가발은 경공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조금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답은 나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공업으로 넘어가서 기계, 배, 철강, 그리고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그리고 첨단 기술이 필요한 반도체나 휴대폰, 신소재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 가, 라, 다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이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평가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